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배나TV를 아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가 어려운 제작비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채널 멤버십이라는 특별 회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출연진과 실시간으로 소통, 채팅, 광고 없이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멤버십 월 정액료는 한국 기준 약 5,000원입니다. 활발하게 소통하는 실시간 방송 만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가입과 참여, 후원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들의 삶, 그들이 걸어온 길에 귀를 기울이는 방송 탈탈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장보경 국장님과 저 박향수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손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손님은 김주성 이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예, 두 분께서 아직 안면은 없으신데 이현희님께서 김주성 이사님도 존경하고 또 탈탈탈에도 출연하고 싶어서 직접 연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현희님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첫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연희라고 하고요. 일도 애기도 열심히 보고 있는 슈퍼맘이라고 할까요? 슈퍼맨 네. 분위기 나십니다. 네. 오늘 촬영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인께서 직접 네. 출연하겠다고 예. 연락을 주셨다고 하시네요. 네. 그런 경우는 되게 고마운 거 있죠. 네, 김수성 이사님 페이북을 통해서 네. 아시는 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연희 씨 걸어온 길을 함께 저희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착하신 지 지금 올해로 9년 차 네. 되셨어요. 네. 네. 결혼도 하시고 5살 아들도 있으시고 또 일도 하시는 정말 말 그대로 슈퍼우먼으로 네,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먼저 북한에서의 이야기부터 풀어가려고 하는데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시 청진 이고요. 7살까지 살았고 7살 이후에는 이제 강원도 안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안변. 네. 그러니까 흔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북한에서는 이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회룡 쪽에서 사시다가 강원도로 이사를 나가시면서 저희 엄마 혼자서 함경도 쪽에 혼자 있는 게 안쓰럽다고 나와라 해서 이제 나가게 된 계기인데 좀 많은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가기 전까지 저희 아빠는 안 간다 그러고 엄마는 가자 그러고 이렇게 해갖고 좀 많이 트러블이 있으면서 이제 결론을 내서 이제 강원도 아빠가 안변으로? 한 발 물러서서 이제 강원도 안변으로 이사를 가게. 7살 때요. 네. 안변이라는 지명은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원산에서 가깝다고 하셨는데 예. 얼마나 가까워요? 30리길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시는데 차로 저희가 지금 그냥 서울에서 안산 정도까지 거리라고 보시면 서울에서 안산 네. 정도였구나. 원산에서 조금 멀지는 더 않아요. 남쪽이죠. 예, 남쪽으로. 안변이. 예. 유명한 특산물 같은 게 있어요? 예, 있어요. 안변은 가로수부터 시작을 해서 낮은 동산의 나무까지 다 감나무예요. 그래서 감나무? 예, 감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거기 분들은 이제 한 90%가 다 감농사를 지어서 산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감농사를 많이 하는 그런 고장이에요. 김주성 이사님께서 안변 감 맛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요? 안변 감 그걸로 유명하구나. 네, 그러면 감으로 참 유명해요. 감은 원호 씨 드셨어요? 잘하면서? 제가 감을 한번 먹고 체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감을 진짜 안 먹었거든요. 어머, 어떡해. 감이 유명한 특산물인데. 곳에서 네, 근데 여기 와서는 단감을 잘 먹어요. 아무튼 원산에서 오신 분 몇 분 계셨지만 강원도 안변에서 오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7살 때 안변으로 이사를 가셨으니 예. 기억은 다 안변에 강원도 안변 쪽에 그렇죠. 어릴 적 예. 기억은 다, 있으시겠어요? 예.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이러저러한 SNS를 하다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정체가 뭐냐? 함경도라고 했다가 강원도라고 했다가 너는 어디서 살았냐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함경도에서 강원도니까 네, 너무 먼 머니까. 데까지 가고 또 다시 또 함경도로 또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살았다는 얘기냐라고 하시는데 정말 흔하지 않은 계기로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사를 하기 전에 여러 이유가 있었다고 외할아버지와 관련된 예.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할아버지께서 또 북송교포라고 예. 외할아버지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고향은 전라도라고 들었고요. 전라도 어딘지까지는 못 들으셨어요? 아니 뭐라고 했는데 제가 어릴 때 들어서 기억을 지금 못 하거든요. 전라남도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일본 징용을 끌려가셔서 이제 홋카이도 쪽에서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수쿠이, 그러니까 거기서 징용 끌려가신 데서 탈출을 해서 도망치던 도중에 수쿠이 하는 이제 오두막 같은 거를 만나서 거기 숨어서 살다가 거기서 그냥 수쿠이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대요. 한 2년 정도를 살았는데, 홋카이도에서. 아까 그 산속에서 홋카이도의 수쿠이 하는, 산속에서. 예. 그러다가 그 하루 수쿠이 배낭을 메고 시내 내려갔는데 시내가 웅성웅성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조선이 해방이 됐다고 그런 얘기 들어서 그때 다시 산에 올라가서 나는 이제는 시내 나가 살아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가라 해서 이제 수쿠이 할아버지하고 인사를 하고 내려와서 시내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서 만난 게 저희 할머니를 만나신 거예요. 외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조선 사람이 아니고 순일본 분이시거든요. 순일본인. 예, 순일본인. 네. 그래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사시면서 이제 저희 엄마하고 저희 이제 이모를 낳게 되는 거예요. 딸둘이. 딸둘을. 그래서 학교 다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엄청 트러블이 많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냥 일본 학교 보내고 싶고 할아버지는 조선 학교 보내고 싶고 그래서 저희 엄마하고 이모가 9살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대요. 조선 학교를 가는데 너무 멀어서. 어머. 그래서 그 시대에 예, 근데 조선학교 초창기네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홋카이도에 어린 시절에 땅굴을 파고 막 이게 학교를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할 정도로 이렇게 먼 데를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타국에서 살기 때문에 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9살을 하고 10살짜리 이제 딸 둘을 보내신 거예요. 학교를, 조선 학교를. 연년생이셨나 보다. 이모랑 예, 어머니.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조선 학교를 다니시고 네. 이제 66년도에 귀국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저청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네만 가라 할 수가 없었대요. 그 당시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너네만 가라고 하면 또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갈게 해서 딸 둘을 데리고 나오시는데 할머니는 안 가시겠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 외할머니 그 형제분들도 계시잖아요. 다 일본 분들이시니까 그렇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너는 일본 사람이라서 이제 북한으로 가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못 가게 해도 한국도 있고 난 안 가겠다고 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많이 다투시던 중에 그냥 할아버지가 홧김에 이제 엄마하고 이모를 데리고 그냥 배에 타신 거예요. 기국선을. 그때 예. 어머님 나이가 이모랑 어머니의 엄마 나이가 12살. 이모님 나이는 예, 10살. 10살. 예. 10살. 11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 둘이 데리고 데리고 북송선을 예, 타버리신 거네요. 예, 기국선을 타신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근데 할머니는 그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제 할머니는 홧김에 갔으니까 한두 달 있다 다시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금방 올 수 있겠지. 예, 금방 올 수 있겠지. 홧김에 갔으니까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끝난 거죠. 거기서. 그래서 몇십 년을 10년이면 오겠나 20년이면 오겠나 해서 이사도 안 가시고 계속 거기서 이제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 일본인 할머니가. 외할머니께서. 예. 그래서 이제 연락을 나중에 하게 됐는데 언제 다시 연락이 됐나요? 외할머니랑? 제가 북한으로 말하면 인민학교 때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90년도쯤에 돌아가셨거든요.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나중에 저희 할아버지가 만나신 할머니가 또 제일 옆에 분이세요. 네. 근데 그분을 만나서 이제 이남 일녀를 낳으셨어요. 북한에서 만난 기구자. 예, 할머니랑. 그래서 그 총 이제 자식이 5인데, 저희 엄마한테 친엄마 연락처를 주면 지금 사시는 할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연락처를 안 주신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조용히 불러서 이거 너 엄마 연락처니까 연락을 해봐라라고 주신 거예요. 홋카이도의 주소지를. 예, 연락처를.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키워주신 엄마한테 죄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할머니랑 상의를 했대요. 연락처가 있는데 엄마 나 연락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새엄마한테. 예,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할머니랑 통화를 이제 몇십 년 만에 한 거죠. 제 기억에는 93년도인가 그 정도에 연락을 했을 것 같아요. 기숙선을 타고 거의 몇 년만, 한 30년 만인 예. 거예요? 예. 12살 때 그러니까 친엄마랑 헤어지고 예. 아이고 66년도에 헤어지고 93년도인가 92년도인가 그때 연락을. 그럼 홋카이도 외할머니는 재혼도 안 하시고 예, 그 안 하시고. 자리에 그대로 예, 그냥 그 집에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얼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때 전화 통화하는데 네. 나는 너희네가 얼 줄을 알았다고 기다렸다고 계속. 근데 안 오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간에 그 만견봉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예. 물품이나 지원은 그래서 그 일본의 할머니께서 그 전에는 이제 같이 사시는 새엄마 쪽에 이제 형제분들이 일본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도움으로 이제 많이 사셨어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그 일본에 뭐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헤어진 와이프한테다가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네. 새로 만나신 할머니 쪽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지원을 예. 받으셨고 예. 그리고 뭐 학교 다니는 전기가 거기서 지원을 많이 받았고요. 할머니는 나중에 연락을 해서 이제 가족사진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크게 저희 엄마가 바라지 않았던 부분이 할머니가 혼자 사셨으니까 지금 새 할머니 쪽의 친척들은 일본에서 병원도 하시고 강산도 운영하시고 해서 좀 부유하게 사는 부분이고 저희 지금 친외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거기다가 뭘 달라는 도움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저희 엄마는. 그렇겠어요. 예, 근데 할머니가 도와주고 싶으니까. 예, 그래서 자주는 안 왔어요. 네. 지금 새 할머니보다는 자주는 안 왔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많은 물품도 주시고 예. 또 일본 분이시니까 예. 만견봉으로 방문단으로도 못 가거든요. 못 와요. 예. 그렇죠. 일본인들은 이렇게 방문도 안 되잖아요. 안 예. 되죠. 그러니까 저청년이 한 번도- 아니면 못 그렇죠. 오시거든요. 한 번도 못 오셨겠고. 예, 그래서 아유. 한 번도 못 오시고 네. 그냥 예. 그렇게 외할아버지는 90년도에 아프셔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러면 그렇게 12살부터 예. 건너가서 북한에서 사시다가 예. 그 어머님한테 그러면 어릴 적 일본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북한에 맨 처음에 왔을 때 바깥에 출입을 못했다고. 그래서 왜 못했냐고 했더니 그때 66년도 귀국 당시는 청진항으로 귀국을 했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청진항에 내렸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동생들이 이렇게 중국 흑룡강성 쪽에 다 살고 계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중국이랑 가까운 데서 살면 혹시 내 동생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회룡으로 주소를 이제 거주를 했던 거예요. 예, 선택을 했던 거죠. 배치를. 예, 그래서 회룡에서 사신 거예요. 저희 엄마도 회룡에서 학창시를 보낸 거예요. 근데 회룡을 맨 처음에 왔는데 바깥에, 그러니까 66년도니까 북한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렇죠. 생활 조건이. 바깥을 나갈 수가 없더래요. 나가기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착하면서 걷지를 못해갖고. 밤에. 밤에. 늦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6년도에 일본은 뭐 일단 야경은 물론이고 옷을 입으면 어지러워질 일이 없는데 더구나 이제 북한 해령 이제 세천이라는 데는 탄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새카맸겠어요. 더더욱 걷지를 못했대. 바깥에 나가서 몇 개월 동안을 너무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아유. 예. 12살이면 다감한 나이에 예. 그렇게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예.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도 없이 또. 예. 그래서 새엄마라고 와 계시는데 속을 확 줄 수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엄마가 많은 좀 예, 그리고 또 맏딸이고 많은 고생을 좀 하신 것 하신 같아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시다가 그 연희 씨의 아버님은 또 그 북한 북한 분이시라고 예, 그 예. 귀국자끼리 많이들 결혼하시는데 예. 안 그런 드문 케이스라고 하셨어요. 예. 저희 이모 삼촌들은 다 같은 귀국 동포끼리 살아요. 저희 엄마만 이제 한경보다 청진인 고향인 저희 아빠랑 같이 사시는데 저희 아빠가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만나기 전에 군대 체육단 축구를 하셨던 분이고요. 뭐 이게 다른 외국도 나가셔서 친선 경기도 하는 정도의 이렇게 그런 분이셨고요. 엄마는 우리 아빠를 이제 선택한 이유가 한 가지였대요. 그러니까 제일교포라는 치부를 당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좀 치부하는 억양이 있어요. 뭐 째끼, 뭐 제포 이렇게 이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희 아빠가 북한에서 좀 주먹이 셌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 제일교포가 아닌 사람 물탈에서 살면 좀 치부를 안 받지 않겠나 싶은 그 생각 하나로 저희 아빠를 택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예. 아버님이랑 예. 어머님이 결혼을 하셨고 네. 또 이제 연희 씨랑 또 큰 오빠가 계신다고 저희 하셨어요. 오빠하고 제가 쌍둥이거든요. 아, 쌍둥이세요? 예. 오. 언어의 쌍둥이인데 네. 저희 엄마가 저희만 낳고 더 안 낳으셔갖고 둘밖에 없어요. 일란성이에요? 이란성 쌍둥이? 남녀면 이란성. 아, 그래요? 이어야 돼요. 아, 네. 맞다. 동생이 쌍둥이시다. 네, 저도 동생이 이란성 국장님께서. 네. 맞다. 남녀면 네. 이란성 쌍둥이 네. 오빠가. 네. 아. 맞아요. 이현희님께서 솔직히 오빠라고는 하지만 쌍둥이니까 나이가 같잖아요. 예. 어린 시절에 많이 싸우지 않나요? 엄청 많이 싸웠고요. 네. 저희 엄마가 난 너희들 싸울 때마다 화가 난다 할 정도로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지 학교 전 기간 오빠라는 말이 안 나와서 오빠가 먼저 나와서 오빠라고 하는데 오빠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뭐 오빠냐. 그러니까 나랑 같은 다투면- 학년인데. 네, 네. 다투면 끝장벌떡까지 싸워가지고 진짜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년생끼리는 싸우는 정도는 쌍둥이 싸우는 거하고 대비가 안 된다고. 진짜 많이 제일 많이 싸움. 너무 실감 나시겠다. 진짜 장국장님도 많았어요. 동생이 남매. 네, 남녀. 아. 네. 그래서 둘이 엄청 싸우거든요. 같은 진짜 케이스구나. 네, 맞아요. 진짜 많이 싸웠어요. 오빠랑 많이 싸우시면서 독특한 그런 네, 가족인데. 네. 잘하셨고. 네, 그러면 그 학창 시절에는 네. 보면 지금 80년대생이니까 예. 90년대에 학교를 예. 다니셨어요. 예. 학창 시절에 뭐 어떤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학창 시절 그러면 어떤 생각들이 나세요? 이게 학교 강원도에서 당시- 다니신 거죠? 네. 안면에서. 예. 학교 당시는 참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지금 새로 이제 새 외할머니 쪽에서 정말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안변군이라는 게 정말 자그마한 이제 동네인데 거기 제일교포가 서리 꼽을 만큼 살아요. 네. 근데 참 제가 보기에도 부유하게 잘 살았거든요. 네. 학교 때 교복을 안 입으면 이제 정문에서 이렇게 단속을 해요. 교복을 안 입고 다닌다고. 근데 교복 안 입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교복을 미리 재서 한 2년 후에 주니까 못 입는 거예요. 작아서. 그러니까 교복처럼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면 또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학교 때 계속 너무 빨리빨리 커가지고 교복이 어디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복을 못 입고 다녀갖고 너는 이따는 있는 집 치르려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때는 학교 때는. 예. 그리고 다 같은 이렇게 북한은 유행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씩 흘러가거든요. 옷을 한 명이 이런 걸 입으면 다 단체로 집단적으로 입어요. 옷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렇다고. 예.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안 하는 좀 특이하게 옷을 입었던 게 일본에서 이렇게 물품들이 오다 보니까 그쪽에 옷을 많이 입었어요. 아, 그럼 만경봉호 통해서 예. 원상함 바로 앞이니까 예, 물건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겠네요. 바로 받아서 이렇게 진짜 많이 보내주셨나 보다. 뭐 이불부터 시작을 해서 식료품, 된장, 간장까지 다 왔었어요. 진짜. 우리 집도 많이 보냈는데 예. 조미료까지는 못 보냈는데 와, 저밀까지 다 진짜. 왔어요. 사탕, 뭐 과일까지도 왔었어요. 근데 과일은 빨리 안 주니까 막 절반은 썩어서 그렇죠. 예. 그렇게 정말 그럼 많이 왔었어요. 직접 방문단으로 오시기도 하고. 예, 왔었어요. 아, 그럼 예. 지원을 넉넉히 받으셨네요.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당시에 저희 이제 나중에 만나신 외할머니 어머님이니까 저한테 중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일본에. 그러니까 북한에. 북한에 아, 계셨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이제 할머니 형제분들이 엄마가 살아 계시니까 엄마한테 무진장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 예, 그러면서 엄청 많은 도움을 주셨었어요. 예. 그래서 되게 부유하게 잘 살았고 정말로 배급을 줄 때였거든요. 내가
소학교 다닐 때쯤에는 북한도 배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배급을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배급사를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시장 장마당에 가서 예. 알아서 돈으로 사는 돈으로 사는데 N이 있겠고 일본 엔화가 또 N 있겠고. 갖고 오면 이제 그 원산에서 이제 바꾼 돈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내화로 바꾸는데 그거를 바꾸면 제가 기억에 그 당시에는 엄마가 내화를 바꾸면 이제 보따리를 다 이렇게 갖고 왔었어요. 돈 보따리요? 예, 보따리 이렇게 싸갖고 왔었어요. N 그러니까 N을 가져가서 이제 내화로 바꿔갖고 오면 이렇게 보따리로 이렇게 갖고 왔었어요. 그만큼 환율이 예, 환율이 그때는 이렇게 차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배급살은 덜도 많고 섞여 있고. 쌀 막 섞여 있고 풀씨 있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급살을 안 먹고요. 그 당시는 엄마가 이제 농장에 이제 관리위원장이나 이렇게 뭐 세포비서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가서 밤에 달구지를 실어 왔어요, 쌀을. 따로. 예, 대낮에 실어 오면 버는 눈이 또 많으니까 밤에 몇씩 갖다 주세요. 해갖고 밤에 실어서 집에 따로 실어 돈은 놓고 드리고. 돈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야매로 쌀을 사서 먹고 저희 아파트 5층 집에 자식들이 많은데 아빠가 이제 그 러시아를 가셨는데 안 오셔가지고 힘들게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이제 배급표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배급표는 계속 그 집에 원래 갔었어요. 그 집에서 그냥 줘버리고. 예, 배급 타 먹으라고. 그렇구나. 예, 그렇게 살 정도로 되게 잘 살았고 또 학창 시절에 설맞이 공연, 모내기 공연 참가한 게 기억나신다고? 예. 자,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 뭐 음악 소절을 많이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음악 소절을 그만두고 학교에서 예술 선전대라는 거를 꾸린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뽑혔죠.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렇게 여자 한 7명, 남자 한 대여섯 명의 아코디언하고 이렇게 기타 치는 분이 이렇게 여러 간단하게 하는 예술 서저 학교에서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가첩 뭐 그런 것도 하고 모내기 기동대회도 하고 또 뭐 연말에는 설맞이 공연도 하고 야, 이렇게 설맞이 공연은 평양에서 하는 거 말고 또 예, 지방에서도 지방은 있어요? 따로 이렇게 회관에서 모여서 하거든요. 아, 지방마다 있구나. 예. 평양 설맞이 공연은 제일교포들도 가거든요. 맞아요. 대표단으로. 예,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익숙한 건데 예. 아, 지방마다 그게 설맞이 공연이 있군요. 예. 그럼 노래를 하셨어요? 악기를 하셨어요? 이게 춤을 추셨어요? 다 해야 돼요. 아, 다 해야 돼요? 이게 오. 기동대회는 많은 인원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악기도 치고 하술도 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예, 다 해야 되거든요. 기타나 아코디언 할 줄 아세요? 예, 기타랑은 다 할 줄 알아요. 목소리도 지금 노래 실력이 장난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근데 반간첩 예술 선정 활동 이런 거는 또 이게 그게 뭐예요? 처음 이게 들어봤어요. 중앙에서부터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 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이런 거를 시켜요. 그러면 군에서 이제 해서 선발되면 이제 시에 가서 하고 또 시에서 선발되면 도에 가서 하고 도에서 이제 등수를 먹으면 중앙까지 가서 경연을 해가지고 이제 등수에 먹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한다고요? 예. 어. 중고등학생들이 해요. 어. 예, 그래서 도에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이야, 있어요. 잘하셨구나. 그때 선생님이 공연. 참 잘하셨어요. 그때 예, 기억이. 모내기 공연은 이 모내기 작업하는 학생들이나 예, 노동자들 농장원들 예 앞에서 이렇게 네. 그냥 즉석으로 노래도 부르고.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선전대 활동을 네. 많이 하셨구나. 아까 잠깐 못 물어봤는데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안변에 와서 안변 이사를 와서 이제 저 구락부라는 게 있어요. 구락부? 예, 그러니까 체육회관 같은 네 거기서 이제 축구 감독을 하고 있었거든요. 감독을. 네, 그러니까 원래 그거를 맨 처음에 한 게 아니고 학교 체육교원을 먼저 했었어요. 학교 체육교원을 했는데 이제 아빠는 구락부 축구 지도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감독을. 근데 그냥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옛날에 대학을 졸업했던 청진에서 무슨 다시 이렇게 뭘 확인서 같은 거 떼갖고 와서 원산 사범대학 다시 다니시고 늦은 나이에 다니셔서 다시 이제 자격증 따서 이제 구락부 축구 감독을 하시면서. 하고 계셨어요. 예, 그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연희 씨가 15살, 16살 그때쯤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저희 아빠도 네. 이제 간 쪽에 암 쪽으로 좋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빠가 술을 정말 좋아하는 애주가였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이렇게 큰 5리터
10m 되는 통 넣고 술을 드시던 기억이 북한 술도 원래 독한데 예, 그렇게 술을 드시는 분이어서 아빠 친구분들도 그랬어요. 쟤는 죽어서 찌면 술만 나올 거라고. 진짜 술을 좋아하셨어요. 북한 남성분들 네. 술 술 많이 많이 좋아하시지만 드시죠. 특히 좋아하셨다. 예, 특히 많이 좋아하셨고 그리고 옛날에 그러니까 현역으로 아빠가 축구를 하실 때 예, 이렇게 복부 쪽에 좀 타격을 받아가지고 좀 아프셨던 적이 있는데 예,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면서 이렇게 막 복수도 차고 하시면서 예, 네, 좀 제대로 앓다가 된 돌아가셨어요. 제대로 된 뭐 병원 진료나 그런 건 못 받으셨고요. 병원 입원도 하셨었는데 아버님이 원래 병원 입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주사도 안 맞으시는 분이고 예방접종 오시면 욕을 하면 가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한 달 입원하고 더 집에 오셨어요. 못 있는다고 자기는. 못 참겠다고. 예. 저 정말로 안 죽으면 내가 혼자 죽는다고 막 이렇게 불같은 성격이셨어요. 아빠가. 예. 그러시구나. 길게 앓지는 않으시고 한 달 반 정도 앓으시다가 예. 연희 씨가 15, 16살 때 네, 그렇게 돌아가시고. 근데 이때가 제일 힘들 때잖아요. 그러게요. 예. 고난 행군 시기인데. 예.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어. 제가 군대 갈 때까지도 그렇게 집안이 그러니까 계속 북한 도움을 내는 받고 괜찮았는게 힘들었는데 네. 저희 집은 그렇게까지 막 경제적인 타격 받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돈이 안 오면 이제 제일교포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제일교포들도 혹시 돈이 떨어졌어요. 근데 금방 무슨 돈 달라고 휙 날아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오는 기간에 집에 있는 가장집을 또 팔아서 써요. 그렇죠. 예, 그 전기도 안 오는데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런 걸 또 하나하나 팔아요. 팔아서 이렇게 이어가다가 또 전이 오면 또 다시 또 사고 막 이러는 생활 습성이 네, 있어요. 그걸 우리 외삼촌 양파 생활이라고 하셨어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예, 있는 그렇게 거 팔면서. 예, 그렇게 살한 적은 저도 이렇게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주변에 힘든 사람들은 목격하셨나요? 많았죠. 학교도 안 나와서 하는 애들도 많았고, 뭐 이제 가까운 실내로 이제 저희 아파트 4층에 사는 애가 있었는데 같은 학년이었어요, 저희랑. 근데 파라티버스? 예. 이 장염이랑 같이 장염. 오고 열도 나고 하는 그렇죠. 그 병이 걸렸는데 그 집에서 그 애한테 닌거를 놔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정말 닌거 하나 못 맞아서 그냥 죽었거든요. 그런 것도 실제로 보고 정말 많이 그 당시에 꽃집이도 많이 생겼었고요. 못 예, 먹어서 못 먹어서 나오는 학교 못 나오는 애들 정말 많았고요. 예, 선생님들도 못 나오는 분 많았었어요 그때. 그래도 참 행운이라고 할까요? 예. 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굶지는 않으셨겠네요. 예, 그래도 그럴 힘들지는 일은 않게. 없었고. 예. 자, 이제 그렇게 고난의 행군도 지내시고, 근데 이제 학창 시절에 예. 집단적으로 공개 처형을 교수, 청살 다 받다고 쓰셨어요. 예. 저희는 이제 인민학교 때부터 이제 만약시 청사를 한다고 하면 다 학생들 전교생을 모여서 이제 오늘 강기실교로 가서 그런 처형을 해요. 하는데 저는 청사를 하는 건 하도 여러 번을 봐가지고 오늘은 청살이래. 그러면 그러냐 큰 것도 아니에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전기선 몇 미터를 절단을 해서 구리선. 구리선을 팔아서 그거 너 어디 농장에 어느 무슨 창고를 털었는데 그런 거예요.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청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제일 큰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인데 또 모이라고 해서 갔는데 다리 밑에 다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왜 다리 밑에 모이라고 그러지? 하고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다 앉았는데, 교수형을 한대요, 오늘은. 그래서 교수형을 하는데 정말로 그거예요. 구리선을 팔았거나, 잘랐거나, 그러니까 국가 동력을 잘랐으니까 교수형을 처하는 거래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등이 휘어서 곱새등신 분들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곱새 하거든요. 그 분이 한 분이 그냥 정상인이 한 분이 두 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데
교수형을 했어요. 두 사람을. 근데 북한에 한국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곱새가 허리편을 죽는 날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근데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죠. 그런 말이 있어서 저는 실제로 그거를 목격을 했다니까요. 교수형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 둘을 이렇게 매달았는데 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축 늘어지잖아요. 곱새는 키가 작으니까 정말 애가 자라맨 것처럼 그렇게 작더라고요. 근데 금방 안 푼대. 교수형을 하면 기본이 2시간에서 4시간을 정도를 묶어놨다가 푼대요. 아니면 그냥 했다가 풀면 살아난다고. 그래서 교수형을 하고 해쳤다가 다시 집으로 올 때 보니까 그냥 매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놀랬어요, 진짜로. 이 곱새 등이 펴져가지고 일반인이랑 똑같아요, 키가. 그게 4시간 동안을 그렇게 계속 그렇게 달아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그 몇 살에 보셨다고요? 중학교 2학년. 그때 그것보다 어린 나이에 맨 처음에 본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게 인민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예. 지금도 할까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 보여주고. 하지 않을까요? 세뇌시키려면 하겠죠. 그걸 봤을 때 그 당시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너무 어린 나이에 그거를 보니까 무섭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신기했어요. 총소리 듣는 게 어릴 때는. 근데 그게 자주 되니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니까 뭐 해야 되는 거고 가야 된다니까 가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정말 말 안 되죠. 애들한테. 예. 결국 애가 보는 데서 아빠하고 엄마를 청소를 하는데 애는 무슨 소년 무슨 어디 교화소 그런 데를 보낸대요. 애는.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를 그 앞에서 청소를 하는데 애가 보게끔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가만히라 모래를 놓고 이렇게 벽 같은 거 하나 쌓아놓고 사람을 세워놓고 총을 쏘는데 저걸 가까이서 보면 피 튀는 게 보이거든요. 강 폭이 너무 좁으니까. 근데 애가 그거를 보는데 와 저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내 어린 나이에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애가 보는데. 참. 너무 참담한. 네. 교수형 청산형 어린 나이에 많이 보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자 이제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대학으로 진학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로는? 아니요, 저는 사실 진로는 저는 애기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어린 때 그 유치원 북한에서는 유치원 교양원이라 그래요. 유치원 선생님. 예,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버더블럭 같은데 막 애들 손잡고 걸어가는 게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원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유치원 교양원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참 그거 하고 싶었는데 생각과 다르게 저희 엄마가 아주 군대를 가라고 강요를 하셔가지고 왜 군대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저희 오빠하고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엄마는 어릴 때부터 너는 알아서 잘하잖아 라는 식이었고 저희 오빠는 그냥 아유 우리 아들 어자 이렇게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되게 이렇게 우선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오빠가 좋아하는 점 다르게 애교도 많고 응석도 많고 좀 그런 편이고 나는 좀 무뚝뚝하고 그냥 알아서 뭐든 척척하는 이런 편이어가지고 남자는 무조건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혼자 보내는 게 엄마는 그게 걸렸던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너랑 같이 가면 엄마 마음 놓을 것 같다고. 오빠를 보호하라고 지금 같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을 엄청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고민되죠.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면 또 엄마가 설득을 하더라고요. 너 이제 사회에서 크게 이제 저쪽 일본에서 지원도 못 받고 저거 이렇게 살면 너 장사빼랑 메고 장사나 해야 된다고. 그러면 너 아까운 20대를 장사빼랑 메고 장사나 하고 살겠냐.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면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계속 그거를 지금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 고민을 하다가 그럼 갈게 해서 이제 추천을 이제 좋은 곳으로 받아야 돼서 엄마가 그때 당시 이제 동원부에다가 사람을 이제 뇌물을 거이고 이제 오빠하고 저랑 같이 보내야 되겠으니까 이제 같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같은 부대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동원부 무슨 뭐 하는 분이 자기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세이코 시계를 한 쌍을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한 쌍을 엄마가 먹고 해서 남자 거만 그때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야. 그래서 남자 거만 세이코시게 해주고 예, 이제 동원부 문건 서류를 이제 문건을 오빠 거고 나하고 이렇게 반으로 다 기워서 하나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 게 이제 90일 훈련소였어요. 근데 제일교포분의 자녀시잖아요. 근데 군대를 갈 수가 있었어요? 예, 갈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 때까지만 해도 군대 추천이 잘 안 됐었어요. 어려웠죠. 예, 그래서 네, 저희 저는. 외삼촌은 덜국대를 갔어요. 입당한다고. 네. 예, 덜국대 가서 이제 뭐 많은 고생도 막 하고 근데 첫째간이 좋아서 워낙 참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저희 외삼촌이. 그래서 뭐 그러니까 선전 이런 그림 많이 그리면서 좀 편하게 있다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덜국대를 가서 고생 좀 많이 했고 입당했어요? 입당하고 오셨어요. 저희 외삼촌이.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막 추천을 안 해주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돈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북한에 남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키가 작던 코는 다 군대를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자 비율이 많다 보니까 여자들도 추천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때 99년도, 2000년대는 군대 정말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기국자 가정은 누가 군대를 가야 그 가정적으로 신분이 조금 맞아요. 상승이 예. 되는 것도 사회에 있잖아요. 있으면 입당할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일 빠른 길이 군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군대를 가신 게 예. 2000년. 예. 도. 2000년도. 6년 동안 복무를 하셨어요. 예, 예. 군대 시절 어떤 일들을, 어떤 추억들이 있어요? 진짜 많은데. 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 6년이라는 게 만기제대인 거예요? 예, 만기제. 6년 만기제네. 여자분들은 6년. 예, 하전사가 6년. 네. 예. 오빠는? 오빠는 10년. 오빠는 10년. 예. 그 오빠분도 만기제대를 예, 하셨고요. 예, 예. 10년. 6년 복무 육군인데 네. 예. 부대 현행통신 교환수 4년, 예. 여단 후방경비 분대장 2년을 예, 예. 하셨어요. 하나씩 여쭤볼게요. 현행통신 교환수. 교환수가 뭔지는 알아요. 아, 알아요? 네. 전화학교 환수? 네. 네. 맞아요. 네. 예. 그런 거고요. 북한은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전화해서 내가 전화번호 눌러 전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환을 꼭 걸쳐서만 이제 전화기 들고 나 후방부 줘. 그럼 예 하면 이제 후방부 이렇게 연결을 해 교환을 걸쳐서만 갈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교환수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현행통신이라는 게 모든 작전 지휘 통신이 이제 교환수를 걸쳐서만 다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그런 거고 근무소는 이제 능력이 이제 올라가야지만 군무장에 앉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근무를 다 원만하게 수행을 못하면 군무장에 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연습만 하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이제 근무를 설 때 코드 꼽는 거, 말하는 속도, 억양 그런 걸 많이 이제 교육을 하죠. 군무장에 앉기 전까지. 억양이 따로 있어요? 네, 있어요. 잠깐 해봐 주세요. 어떤 기억에 나는 것. 전에 내가 보라한번 클럽에서도 했는데. 그래요? 우리 못 봤죠? 한 번만 해주세요. 짧게. 일본에 엄청 많은 말을 해야 돼서 120개, 130개 단어를 해야 되거든요, 일본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코드 꼽는 것도 이렇게 있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예. 군대는 이제 작전명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번, 2번, 뭐 5번, 8번 다 숫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대도 90일 여단 하게 되면 90일 여단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뭐 봉화산, 구월산 이렇게 다 암호가 있어요. 그럼 교환수들은 100% 암호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다 외워야 되구나. 그렇죠. 100% 다 외워야 되고 이 백회선 교환기라고 해가지고 100구멍이 있어요. 그럼 100구멍이면 벌써 100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뿌라찌를 땄다고 해가지고 한 구멍에 두 개씩 들어간 데도 또 있어요. 그러면 150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매일 이제 내가 전화할 테니까 너 전화하지 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전화 받는데 이 전화하고 막 불이 떨어져요. 그걸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 꼽는 연습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잠깐 얘기하면 안녕하십니까 봉화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동지 말씀하십시오. 이걸 엄청 많이 빨리 해야 되고 말을 더듬거나 이러면 또 북한 군대들이 욕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럼 아침부터 앉아서 욕을 이빨 먹고 또 이제 울고 이제 뭐 욕 먹고 불려가고 그렇고 많이 하죠. 그러면 그 교환수 하시는 분들 일반 군사 훈련 같은 건 안 받아도 돼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창격전 이런 거랑 해봤냐고 한 적 없다고. 신병 훈련도 없어요? 있어요. 신병 훈련. 그 전에 신병 훈련은 예, 받았죠. 신병 훈련은 받아요. 신병 훈련은 이제 받으면 뭐 대렬
정치 다 하죠. 격술 이런 거 다 배워. 오빠분이랑 같이 받으신 거예요? 제가 갔던 부대가 91여단이라는 부대인데 네. 그게 남자만 있는 부대예요. 남자만 있고 여자가 교환수, 방송원, 간호사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단에서 여자를 이제 신병 훈련 줄 수 있는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아, 여력이 없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836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강동군에 있어요. 그 사단이. 그래서 그 사단은 여자들이 있는 고사포 사단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병 훈련 3개월 받고 다시 이제 우리 부대로 왔죠. 그럼 부대에서는 이제 오빠분과 예, 왔더니 함께. 이제 저희 오빠랑 3개월 만에 제의를 한 거죠. 제의를 해서 이제 통신중대, 이제 참모소대, 나는 교환분대, 오빠는 전신분대 이렇게 같은 소대까지. 예, 소대까지 같이 있었어요. 어머님 바람대로. 예. 아, 그래서 실제로 오빠를 챙겨야 할 상황이 오던가요? 진짜 많이 챙겨야 되죠. 어떤 식으로요? 이게 방어사령부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대요. 건급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게 방어사령부가 이제 91년 훈련소로 바뀌면서 무력부로 들어가 보다 하니까 이게 건급이 너무 안 좋고 똑같아요. 그냥 일반 군단 사단 같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군대는 총 지구 훈련하는 날보다 호미 곡괭이 지고 땅 파는 일이 더 많거든요. 아이고. 콩 농사 짓고 강냉이 농사 짓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오빠도 마찬가지죠. 오빠도 거기서 주는 밥만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교환수들은 또 특혜가 있는 게 여자라고 해서 지나가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집어 넣어주기도 하고 되게 그런 게 많아요. 군대들이. 네. 그래서 군관들도 되게 많이 예뻐도 해주시고 여자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귀하니까. 예, 귀하니까 예, 가끔씩 이렇게 근무 설 때 너 근무 시간이 언제냐 해갖고 근무장 뒤에 이제 창문으로 이제 사탕 과자도 막 들어오고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저도 또 낫겠다가 오빠 만나면 오빠 주머니 넣어주기도 하고 이야. 이런 거 서서부리 한꺼번에 싹을 해서 제가 또 조금 이제 연한이 가니까 이제 북한 군대는 2년에 한 번마다 군복을 주는데 1년만 입어도 색이 다 탈색돼가지고 허여머시해요. 군복이 너무 낡아서 한 벌 갖다가 2년을 사니까 어떻게 언제 빨아요? 한 벌 갔다가. 그래서 가끔씩 이제 휴일에 이게 면내이라고 하는 거리 있어요. 그건 면내만 입고 군복을 다 탈의하는 날이 있는데 한 번에 이제 놓고선이 탈의하다 보니까 옷이 무슨 그게 세탁인지 다시 무슨 걸레가 돼서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심하게 나와요, 옷이. 그러니까 원래 군대들이 잘 못 먹어서 애들이 다 말라서 벌품도 없는데 군복까지 호조라니까 정말 벌품 없어요. 그럼 그거 보면 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또 교환사라는 또 그게 있어서 또 다른 데 이렇게 연락을 해서 창고장들하고 또 전화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오빠 군복도 계속 바꿔 입혀주기도 하고 진짜. 예, 가끔씩 또 이제 오라고 해갖고 이제 군무장 옆에 이게 침실에 와면 이제 또 밥도 따로 해서 먹이고 또 교환수들은 계란도 공급이 되고 기름 공급도 되고 박하사탕 공급도 돼요. 밤에 진사가 아예 다르군요. 달라요. 예, 그러니까 공급이 교환수들은 밤에 졸면 안 된다고 박하사탕 나오고 또 목소리 어떻게 계란도 주고 이런 공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놔뒀다가 오빠 오게 되면 몰래 주기도 하고 예, 서서부리 한꺼번에 시작해서 제가 또 이제 후방부로 가면서 네, 후방부 쪽에 가면 또 많은 도움을 오빠한테 많이 오빠분이 진짜 고마워하시겠어요. 제가 제대될 때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 4년이 더 남았는데 이제는 네. 지원 없이. 근데 그 대신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게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괜찮아요. 야, 어머님이 거기까지 미리 예측하시고 같은 부대로 넣으셨는데 근데 그 4년을 교환수를 하시고 후방 경비 분대장으로 2년 이건 또 업무가 달라요? 달라요. 이게 제가 우리가 91 여단에서 제가 군복무를 하면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저같이 정말 일반인 자녀가 온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간부집 자녀 그러니까 편한 직업이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편한 직업이다 보니까 너 내 딸 너네 부대 가서 좀 봐줘. 내가 너 딸 봐줄게. 이렇게 서로 간부끼리 해서 다 군부대 가족들이에요. 저처럼 일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외로웠던 게 뭐냐면 걔들은 명절이면 다 가요. 간부네 집으로 가고
가서 뭐 식사한다고 가고 다 가고 하면 정말 나하고 나랑 같이 온 애가 하나 있었는데 둘이서 계속 근무를 서는 거예요. 그 근무를 원래 2시간에 한 번 교대인데 12시간씩 그 근무를 서다 보니까 미쳐버리겠던 거예요. 그러게요. 교환 근무가 지상에서 서는 게 아니고 갱도에 들어가 서는데 갱도가 너무 습하고 깊고 우라니움지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건늙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고 오랜만에 햇빛 보러 나가면 사람이 너무 하얗게 말라버려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모가 힘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도 힘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제가 너무 좀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대신 걔들보다 근무를 많이 서다 보니까 근무 능력은 올라요. 근무는 잘 서게 돼요. 내가 하도 많이 섰으니까. 근데 그 대신 너무 내가 힘든 거죠. 하루 종일 근무 서야 되고. 예. 그게 어느 지역이에요? 이게 분대장으로 2년 지냈던 게? 지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똑같은 그냥 평양시 삼척구역. 평양 쪽이구나. 예, 삼척구역인데 여단 안에 이제 후방부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어요. 한 5분 거리 내려가면 있는데 그것도 우리 다 남자들이 근무하던 그 분대인데 남자 비율이 점점 작아지면서 여자들이 많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대도 이제 남자들을 없애고 여자가 이제 후방경비 하나 만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환수다 보니까 소문이 금방 듣게 돼요. 그래서 들었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는 거예요. 중대 생활을 하는데 이게 다 일치하지가 않고 저한테만 너무 근무가 몰려주는 것 같은 것도 있고 좀 내가 소외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계속 근무만 서야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울증도 많이 왔었고 그 당시에 그쵸, 비교가 되고 또 간부 자식들 예. 그러다 보니까 나 여기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확 들어갔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조직부서기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강원도 고산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같은 강원도라고 되게 많이 이제 챙겨주고 하시던 분이고 근무 쓸 때 절지 말라고 전화도 해주시고 막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이 외삼촌이 이제 저희 여단 재정과장 하시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하다 해서 이렇게 건너 도움을 받아서 사실 이제 저 같은 통신 전문병이 법영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힘을 좀 줘서 이제 법영으로 옮겨갔죠. 근데 중대 몰래 이제 통신 중대 몰래 해야 되니까 정말 극비에 진짜 비밀리에 진행을 해서 옮겨갔는데 이제 그랬다고 해서 이제 중대 정치단하고 중대장한테 엄청 혼나긴 했는데 내가 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그물 더 못 서겠는 거. 일다가 이제 제대로 될 때까지 갱도에 파묻혔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심했었어 그 당시에. 잠을 못 자서 막 이제 화학 창고장한테 얘기를 해서 막 수면제 이렇게 앰플 같은 거 까고 막 그거 들이키고 자고 일 정도로 너무 심했었거든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예. 불면증도 오고. 불면증까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이 안 오니까 내가 근무 적게 하다 보니까 24시간 근무 설 때도 있었어요. 24시간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잠이 안 오니까 너는 전리 지금 내가 설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근무를 적게 되니까 이제 거기 습하고 이렇게 물이 막 서리고 사람하고 사람에게 살이 스치면 이렇게 전기가 흐를 정도로 이렇게 막 습해요. 거기 갱도 안이. 그러니까 관절도 류마티스 관절염도 생기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 내가 옮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나는 옮겨야겠다. 도저히 나는 밀다가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옮겼죠. 저희 오빠도 멀리 옮겼었어요. 오빠인데도 말도 안 하고. 예. 그게 혹시 중간에 잘못되면 이제 중대에서 다시 어떻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빠한테도 숨기고 그 일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방 경비 분대장으로 2년을 더. 근데 이제 후방 경비는 독립분대고 중대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군대 갔던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중대 생활인데 너무 모여라 해쳐라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중대 생활을 안 하니까 거기서 일단 편했어요. 그리고 독립분대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아무거나 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이제 후방부에서 따로 이제 격리과 식당 같이 식당에서 먹는 밥이 아니고 후방부 이제 우리만 따로 밥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 되게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해서 많이 좋아지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6년을 그렇게 군 생활을 버티셨네요. 끝까지.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여자 대대 중대 이런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정말 쉬운 건데
근데 또 그 안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니까 너무 저도 소외된 느낌이 많이 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6년 동안에 휴가로 집으로 찾아간 적이 예. 몇 번 있어요? 2번을 갔었는데 6년 동안에. 예, 2번. 네. 그래도 많이 간 건데. 아, 너무하다 네. 진짜. 한 번은 어떻게 하다가 2년 만인가 3년 만에 한 번 갔는데 2년 만에 갔는데 마침 홍수가 났어요. 강원도 쪽에 홍수가 나서 난리도 아니에요. 뭐 철길 이거 다 끊기고 난리도 아니게 홍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왔던 기억이 나고, 두 번째로 갔을 때는 이제 김정일이가 부대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념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기념사진 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죠. 그래서 2번 두 번. 예. 고향으로 가셨다고 예. 하고, 자 이제 그렇게 제대로 해서 제대한 게 2005년인 건가요? 예, 예. 2005년에 20몇 살이에요? 2005년이면? 그때가 24살. 24살. 예. 24살. 만 23살 때 제대니까. 예. 또 이제 사회로 나가셨어요. 예. 제대 후에. 그러니까 예. 제대를 하는 당시에 저희 엄마가 강원도에 있다가 함경북도 명간이라는 데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네. 모르고 강원도로 이사를, 그러니까 당연히 강원도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 배낭을 메고, 강원도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제대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독립분대다 보니까 네가 편한 대로 갈래? 그래서 그러면 북한은 쉽게 이렇게 여행을 못 다니니까 그렇죠. 사리원 쪽에 송림에 저희 엄마랑 같이 교육에서 온 이모가 살아요. 그래서 거기 가까우니까 그러면 나 혼자 가겠다고. 그래서 제대 배낭 하나만 메고 성림을 걸쳐서 이렇게 가려고 사실은 이모네 집에 들렸다가 예.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원산에 살았으니까 원산을 들려서 원산까지 갔는데 엄마께 할머니가 너 집 이사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는 원산까지 갔어요. 그래 다시 이제 열차를 타고 다시 함경북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생소한 데를 갔죠. 근데 어머니가 왜 함경북도로 이사를 가시게 된 거예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해줘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군대를 간 다음에 엄마가 무슨 뭐 장사도 한다 그러고 뭐 식당도 어머니가 한다 혼자 그러고 남으셨- 혼자 계셨었으니까 네. 많이 하면서 뭐 사기도 당하시고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원산에 사시는 지금 새 외할머니가 자식을 3명을 낳고 사셨는데 그 3분의 삼촌 이모들도 또 애를 낳고 살고 그러니까 자식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자꾸 손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엄마한테까지 오는 그 비율이 점점 작아지고 하다 보니까 엄마도 되게 또 무슨 생각으로 그 함경북도까지 가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제대하고 보니 함경북도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를 가 예, 근데 그래서- 그때 좀 만경봉으도 끊겼어요. 예, 일본 제재 맞아요. 때문에. 예. 그래서 지원이 거의 예. 끊겼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그때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길다 보니까 엄마 친구들이 옛날에 엄마가 해령에서 이렇게 우리가 청진년 살면서 엄마 동창분들이 다 함경도 쪽에 이렇게 살아 계시니까 그러면 너 와라 해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다시 기차를 타고 또 갔어요. 낯선 예. 함경북도 명간군으로 예. 가셨어요. 갔는데 예. 저는 정말 생소한 곳이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다가 다시 또 강원도를 갔어요. 친구들 다 거기가 있으니까 가서 또 한 6개월 또 놀았어요. 강원도 가서. 그러다가 너 빨리 적을 붙이고 일을 해야지. 응? 이제 자꾸 찾아온다고 엄마가 연락이 와서 다시 또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정작 일을 하려니까 제가 할 일이 딱히 없고 그래도 엄마 친구들이 좀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손을 놔서 직업을 구한 게 이제 화학공장 선전대였던 거예요. 또 선전대, 선전대. 화학공장 예. 선전대. 학창 시절에 이제 선전대 예술소조를 했던 예, 거 예, 있으니까 예.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참고로 북한은 공장마다 선전대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 큰 공장에. 공장만. 예. 거기 정석 예술 선전대가 있구나. 예, 예, 예. 화학공장에서 많이 선전대. 큰 공장이에요. 오래 하셨어요? 3년 동안. 예, 예, 예.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매해 신년사 통달해야 되고 진짜 계속 그런 거 그리고 365일 딱히 하는 것도 없는데 계속 연습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북한은 23살 정도면 다 시집을 가거든요. 근데 금방 이제 제대해서 오니까 그래도 사진 몇 장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선보라고. 근데 이게 25이 되니까 그런 선도 안 들어와요. 벌써 그때 끊겨요? 네, 끊겨요. 그리고 이렇게 공장을 나가면 간부들이 너 어디 부족하냐? 왜 시집 못 가냐? 이렇게 놀려야 되는데 정말 싫은 거예요. 싫죠. 네, 그래서 그냥 공장에 이렇게 수익금이라 그러죠. 돈을 내고 안 나갔어요. 83. 네, 83. 네. 그래서 집에서 애들 이제 군대 나갈 애들이나 애들 기타 가르쳐주고 용돈 받고 기타 가르쳐주고 수익금 내고 안 나갔어요. 적을 두고 다른 일을 하신 거네요. 그냥 집에서 가해. 과외하시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정말 싫어서 정문 통과할 때마다 그랬어요. 너 어디 부족하냐? 이렇게. 너 처녀라는 말이 있어요? 북한에도? 있죠. 아, 예, 너 처녀였어요. 25살에 노처녀 소리를 예. 맨날 들으면 얼마나 싫겠어요. 예. 그렇게 3년을 예. 그렇게 해서 정만 두고. 과외하시고 어머니랑 이제 두 분이 같이 사신 거죠. 예, 예. 오빠는 계속 군대에 나가 있고. 예, 맞아요. 그러다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그러게요. 계기가 뭔가요? 아, 그 전에 한국에 대해서 아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내가 뭐 평양, 강원도 쪽에만 살다 보니까 남한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쪽 분들은 오히려 더. 전혀. 예. 그리고 이제 그 명간이라는 데 있는데 환경북도, 가끔 들려오는 말이 어느 집 딸이 갔다 잡혀왔대라는 말을 예, 잡혀왔다. 처음으로. 예. 그래서 엄마 저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게 중국 갔다가 예, 다시 이렇게 북으로 북송돼서 오면 그 잡혀왔다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가? 내가 그랬더니 애들이 요새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 가면 돈 번다고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탈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구나. 예, 그때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빠가 누나가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분하고도 그 고모하고도 한 10년 차이가 나가지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데 그 고모부가 이제 그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그 군대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한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아, 거. 네. 국군포로? 국군포로. 네. 예, 국군포로였어요. 저희 고모부가. 네. 네. 예, 근데 고모부 형님 분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뭐 달러 지원도 받으시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아 한국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래서 고모네 집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사촌 오빠랑 같이 이제 한국 드라마를 봤죠. 그때 처음으로 보셨고. 처음 봤어요. 예, 제대돼가지고. 그게 이제 헬로 애기씨? 예, 이거예요? 예, 그걸 처음 보는데 네. 절반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한국말이니까. 한국말이 이렇게 외래어가 많다 보니까 그냥 이런 내용인가 보구나 앞뒤를 그냥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서 봤는데 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한국 거라고 남조선 거라고 아신 거죠? 알았어요. 저희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사촌 오빠가 이거 한국 드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좀 많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충격. 예. 배운 거랑 너무 달라서.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어떻게 내가 한국 드라마를 다 보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한국이 지금 저만큼의 발전을 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예. 그래서 제가 한 2년쯤 됐을 때 저희 엄마가 선을 놔줄 테니까 중국 갈래라고 했었어요. 저희 엄마가. 제대한 지 2년쯤 됐을 때.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 친구도 하나도 없고 너무 방황을 많이 하고 집에만 딱 틀어박혀서 바깥에도 안 나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자연히 내가 소심해지고 말도 안 하고 엄마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엄마도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엄마가 이제 엄마 친구들이 해령에 있으니까 그쪽에 이렇게 도강하는 분들 손 놔서 놔줄 테니까 가겠냐라고 해서 중국 친척분에게 가보겠냐 네,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하나 주면서 이제 넘어간 다음에 이를 전화하면 된다라고 전화번호를 줬는데 들고 가지 말고 그냥 암기를 하래요. 그래서 암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룡 동원이 있게 됐어요. 아파트 건설하는데 그 하성 명간 화공장 사람들이 가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촛불 옆에 거기 식모가 필요했던 거예요. 식모. 네, 그 밥 해주고 그렇죠, 하는 네. 식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도 그래도 다행히 제대군인은 사회동원을 안 보내요. 군대 가서 고생하고 왔다고. 네. 근데 간다고 그랬죠. 선포도 같이 갈 거예요. 해령이니까. 너 진짜 갈 거야? 이러는 거야. 나 갈게. 이러면서 진짜 가겠냐고 해서 괜찮다고 나 여기 있는 거다 가겠다고. 그랬더니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가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죠. 왜 사서 고생하나 네, 했겠네요. 왜 사서 고생하냐. 네. 너 참 희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진짜 가겠냐고. 진짜 가겠다고 했더니 알았어. 그냥 농담식으로 갔다가 도망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연희 씨 마음속에는 있었어요? 뒷골이 계획이? 예, 하더라. 너 가서 도망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계획을 하셨구나. 저는 계획하고 가겠다고 했던 거죠. 이야. 왜냐면 이렇게 저 그때 20대 젊은 여자들이 연선을 갈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단속이 심해서. 해령이면 바로 앞이니까. 예. 뭐 증명서도 안 떼어주고 일단 다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동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해령으로 동원을 가셨어요. 네,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거기서 일을 하다가 엄마가 이제 다 해령으로 들어와서 손을 놔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집 찾아가면 된다라고 해서 네, 그날 오전까지 밥 다 해드리고 다 치워드리고 시장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예. 2008년 4월 25일 날. 4월 25일 예. 26살 때 예. 혼자. 예, 혼자. 그럼 어머니한테는 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셨던 거예요? 중국에 가서 뭐 친척에게 도움을 받아서 다시 북한에 온다?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간다. 그냥 중국으로 간다? 가간다. 예. 다 안 돌아온다? 예. 그럼 어머니도 그걸 알고 예. 보내신 거고요? 예. 어머니 마음에 엄마는 한국까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그건 얘기는 없었고 그냥 중국에 친척이 있으니까 그냥 중국 가서 살면 다른 애들보다는 고생 안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만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중국에. 예. 그래서 어머니랑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해령에서 나누셨어요? 만나서 이제 엄마 한번 만났고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된다고 해서 이제 잘 살아라. 그때는 그게 그런 마지막이라 할까? 마지막이라 생각 못하고 엄마는 나중에 엄마 온다고 그렇죠. 오빠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오빠 와서 집에 집도 없고 엄마도 없고 오빠가 어떻게 정착을 하냐 오빠 혼자 못 사니까 오빠 오는 거 보고 엄마 따라간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오빠가 오니까 오빠 혼자 두고 어떻게 오냐라고 하시거든요. 같이 오시면 못 오시고 계시는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 오시고 계세요. 네, 자 그렇게 2008년 26살 나이에 네. 혼자 강을 건너신 거예요? 그 도강해주는 분이랑 같이. 분이랑 같이 둘이서. 예. 강 건너는 거는 쉬우셨어요? 4월이면 저는 내가 그렇게 건널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약속이 되어 있고 국경병비랑 다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저녁 8시에 저쪽에서 이제 불이 뽀쩍뽀쩍 하면 넘어가면 된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넘어가지요 라고 해서 이제 해령에서 학포 쪽으로 해서 이제 넘으려고 산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8시가 돼도 안 넘고 10시가 돼도 안 넘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죠 저는. 그래서 슬슬 춥기도 하고 그때 4월달이니까 추워요 북한 그렇죠. 쪽은. 그래서 안 넘어요? 그랬더니 아니 하도 그쪽이 눈 덩그리게 앉아갖고 겁먹고 앉아있어갖고 거짓말한 거라고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경경비랑. 네. 그다음부터 너무 떨려갖고 발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북한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비사회주의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 장사해본 적도 없고 정말 그냥 살라대로 고스란히 살다가 이걸 하려니까 발도 안 떨어지고 너무 겁을 먹어갖고 산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떨고 있는데 괜찮대요. 이제 쟤들 밤 12시나 1시쯤 되면 절고 다 잔다고 그때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뭐 이틀 동안 학포를 와서 이렇게 쭉 왔으니까 이틀 동안 내가 없으니까 저쪽에서 좀 난리가 났을 거고 다시는 갈 수는 없고 그렇지. 안 가다니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지금 격인데 새벽 2시쯤 됐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던 애들도 없어지고 땅굴에 들어가 있는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래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일이 안 돼서 군대가 따라오면 이제 산 쪽을 뛰지 말고 무조건 도망강 들어가라고. 도망강에 들어가게 되면 안 따라온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박사박 가랑잎 밟고 겨우 넘어가서 탁 섰는데 물이 깊어서 못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재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다시 따박따박해서 탁 섰는데 갑자기 밑에서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다 보니까 땅굴에 있는 군대가 벗어서는 그 위에 올라갔다 선 거예요, 제가. 어떻게? 군대가 걔도 혹시 자기랑 같이 저 끝에서 서는 애가 완 줄 아나 봐요. 누구야? 하고 처음 이고 나오는데 뭐가 쿵 내라는 느낌인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더 그러니까 걔가 더 놀라는 거예요. 군대가 보니까 사람 2명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더 놀래갖고 와 소리치는 거예요. 나도 놀래가지고 와 소리치고 3명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위에 가서 그 무작정 뛰어들라는 말만 생각나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뛰어드는 물로 뛰어드는데 그 얕은 쪽에 물로 하도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는지 이렇게 철조망 이렇게 대충 해놨더라고요. 그걸 나는 그 초인간적 힘에 어떻게 그걸 넘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그때 건너 들어갔어요 물에. 들어가서 막 네 발로 기는데 발에 힘이 다 풀리니까 못 걷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울까. 막 네 발로 막 기었어요. 기어갖고서는 한참을 갔는데 물이 그 다음에 없어요. 절반쯤 가니까 아 물이 없네 섰어요. 다시 가다가 또 가니까 또 물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건넜어요. 근데 너무 미끄러우니까 넘어지고 다리 힘도 없고 막 네 발로 기었는데 중간에 서니까 물이 요만큼 오더라고요. 물은 요만큼 오는데 내가 너무 다리 힘이 없어서 네 발로 긴 거예요. 그리고 중국 쪽쯤 가니까 감탕 막 이렇게 볼판 같은 데서 막 그 첨벙 빠지고 뭐 아카시아 펼치고 막 비도 오고 정신없이 헤쳐서 어쨌든 갔어요. 중국이라고 넘어갔는데 저쪽에서는 막 그 라이트를 비치고 서라 잡아 난리가 난 거예요. 저쪽 강 건너에서. 북한 쪽에서. 네, 그래서 아, 나는 건너왔으니까 그 도강해주는 그 남자가 못 넘어왔나 보다 싶어서 큰일 났냐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이 와야지만 그 핸드폰 있는 사람이랑 통화를 해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 새카만 밤에 비가 쫙 오는데 그 중국 쪽 그 강둑 같은 거기서 한 3시간을 있었나 봐요. 젖은 옷으로. 그냥. 다 젖고 뭐 울고 혼자서 울어봤다가 뭐 뒤를 돌아봤다 다시는 갈 수도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근데 안 넘어. 3시간 지났는데 안 넘어와 얘가. 어떡해. 나 어떡하지 이제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 촘촘해지는 거예요. 강 건너서가 불빛도 없고 잡혔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나는 큰일 났구나. 난 또 어떡하냐 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얼어 죽더니 몰라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나 어머 다 젖어가지고. 그 집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신 거죠? 돈으로? 주문 전혀 없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빈손으로 사진 한 장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자꾸 또 요만한 불빛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불빛 따라 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 걸었어요. 한 2시간? 2시간 정도 걸었을까 싶으니까 이게 집 한 채가 있어요. 그래서 가수원 같은 거를 지나서 들어가서 계십니까? 계속 두드리는데 안 나와요 사람이. 한국말 들으셨어요? 뭐 그때는 한국말밖에 모르니까. 네. 계십니까? 안 나와요. 안만 두드려도 걔만 자꾸 짖고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비를 가린다고 가렸는 게 이렇게 소 달구지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수원 안에. 근데 비를 맞았지 너무 놀랬지. 애가 아주 뭐 너무 힘이 없어갖고 어떻게 앉아볼까 졸아한 것 같아 제가. 그러면 걔 짖는 소리에 눈 떴는데 바깥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계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보더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한족 사람이랑 말이 안 통했던 거. 다시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갖고 지금 넘어왔는데 지금 같이 오던 사람이랑 이제 헤어졌다. 그래서 내가 좀 전화도 못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 쓰면 안 되겠냐라고 했더니 일단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가수원 하는 무슨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기억했던 전화번호를 불러줘서 이제 친척분과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무슨 과일 오두막 같은데 알려주면 거기 잠깐 있으래요. 자기 연락을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마침 이제 연길에 와 있었던 거예요. 어촌 당숙분이.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보더니 그분도 알더라고요. 연길 전화번호네?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해줘서 택시 타고 왔는데 전화할 때 여기 지금 이분 엉망이라고 그 뭐 입을 거랑 가서 신발당 갖고 오라고 신발랑 다 벗겨져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 지금. 그래서 그니까 연길에서 한해 집 때 한 12시 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바로 친척분이랑 연결이 전화번호를 알았으니까. 그럼 결국 끝끝내 같이 오기로 한 분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잡힌 건가요? 결국은 브로커는 사실 난 넘기고 돈을 받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돈도 못 받고 난 나 혼자 알아서 가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알아서 가는지 연락을 전혀 통 모르죠. 그 뒤로는 모르는 거죠. 어머.
아이고, 그 뒤로 그렇게 다행히 됐구나. 네. 친척분과 바로 또 예, 연결이 되는. 연결이 되고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까지. 앞으로 중국 생활 3년이 시작되는데 네. 그 이야기는 이제 예. 잠깐 쉬셨다가 예. 2부에서 중국 한국 얘기 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네. 쉬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